자,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설명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외국 납부 세액공제는 해외 파견 근로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파견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이 묶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해외 파견 근로자, 해외 주재라는 것은 다른 뭐 별거 아니죠. 한국에 근무하다가 외국으로 파견 나가 보냈을 때 이걸 해외 파견 근로자라 표현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받은 근로소득도 우리나라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 판단했을 때 잠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국내 원천소득, 국외 원천소득 또는 국내 근로소득, 국외 근로소득 이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국내 근로소득 또는 국외 근로소득은 뭘 말하냐? 자, 여러분 예를 잠깐 볼게요. 이 직원이 베트남에 파견 나가지 않았을 때, 자, 한국에서 근무하겠죠. 바로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소득을 국내 근로소득이라 부르는 것이고, 이 직원이 베트남에 파견 나가면서 그 베트남 현지 법인에 근무하면서 받은 소득을 우리가 국외 근로소득이라 부르는데, 자, 국내 근로소득이냐 국외 근로소득이냐를 판단하는 이유는 바로 얘 때문에 그래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의 판단에 따라 바로 외국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가 없느냐 그게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해외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 잠깐 보시면은 베트남에 파견 나갔으면은 베트남에 근무하면서 받은 소득이죠. 그러면 외국에 근무하면서 받은 소득은 우리가 세법상 국외 원천소득, 국외 근로소득이라 부르는데, 국외 근로소득은 거주자에 해당되면은 우리나라 국세청에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직원, 베트남의 현지법에 파견된 직원이 우리나라 세법상에 비거주자에 해당되면은 납세 의무가 없다는 말은 우리나라 국세청에 세금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제일 먼저 거주자에 해당되느냐 비거주자에 해당되느냐를 먼저 따진 이유가 바로 요게 있는 거죠. 바로 베트남에 근무하면서, 즉 외국에 근무하면서 벌어들인 소득, 받은 급여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가 없느냐 이 판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거주자 비거주자를 따졌을 때 여러분 세법은 계속하여 183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하는 직업을 가졌을 때 이걸 우리나라 세법상의 거주자로 보겠다 이렇게 되는데, 해외 파견 근로자는 여러분 반대로 외국에 183일 이상 외국에 거주할 것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질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세법을 보게 되면은 외국에 파견된 직원은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맞는데, 자, 바로 외국에 파견된 직원은 이런 규정으로 거주자 비율을 판단하겠다 이런 게 별도 규정 있죠. 그 말은 별도 규정은 바로 예를 나오죠. 외국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 내국 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 법인. 자, 우리 회사가 100% 이상 출자한 회사의 경우에는 외국에 183 이상 체류하더라도 무조건 거주자로 보겠다. 요 내용과 지금 우리 회사 직원이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 나갔는데 해외 현지 법인을 우리 회사가 100%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거주자 피거주자를 판단하냐 됐냐면은 바로 이거죠. 자,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 비거주를 보겠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살펴보게 되면 어떤 말이냐, 우리 직원이 외국에 파견을 보냈는데 이 외국에 파견된 직원의 부동산이 국내에 계속 있다면은 국내 부동산이 국내에 있고 또한 다시 입국하여 한국에 거주할 것이라고 인정되면 뭘로 보겠다 그래요. 거주자로 보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어떤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
해외 파견된 직원을 거주자로 보는 이유가 바로 그 측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외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재산이 부동산이 국내에 있고 또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주로 거주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해외 파견된 근로자를 우리나라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되면은 바로 외국에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인데 바로 바로 우리나라 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 규정 때문에 뭐가 발생한 거냐? 외국 납부세액 공제한 것이 발생한 거예요. 자, 왜 외국 납부세액 발생한 거냐? 바로 이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직원을 베트남 현지본에 파견 나갔어요. 자, 이 소득 베트남에 이제 파견된 이후부터 받은 소득을 국외 근로소득 또는 국외 원천소득에 분됐죠.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세청에 세금 신고할 의무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에 파견된 직원이 우리나라 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소득세법 규정을 봤죠. 외국에 파견된 직원은 부동산이 국내에 있고 또한 다시 한국에 입국해서 거주할 것이 예상될 때는 거주자분 됐죠. 따라서 바로 외국에 파견된 직원은 우리나라 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베트남에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볼게요. 베트남 가세당국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나라에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따라서 베트남의 가상국도 바로 그 급여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겠죠. 자, 근데 또 우리나라 세법상은 베트남에 파견돼서 베트남에서 받은 급여, 즉 한국에서 받든 모두 베트남에서 받든 상관없이 지금 이 직원은 베트남에서 근무만 받은 소득이죠.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국세청에 세금 신고하라고 하니까 또 뭐 해야 돼요? 우리나라 국세청에 또 세금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바로 이중 납부가 문제가 발생하죠. 베트남에 그만큼 받은 소득에 대해서 베트남에도 세금 납부하고 우리나라 국세에서 세금 신고하면 이중 납부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이중 납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세청에 세금 신고할 때 외국 납부세 공제 신청해서 이중 납부 문제를 해결하라. 요게 외국 납부세 공제예요. 자, 이제 외국 납부세 공제를 어떻게 계산해서 신청을 해야 되냐를 살펴볼 텐데, 자, 여러분 외국 납부세 공제는 기본적으로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무조건 외국 납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외국 납부세 공제는 공제 한도란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 국세청에 세금 신고할 때 계산된 산출세계사가 바로 외국에 근무함으로써 받은 소득을 바로 올해 받은 총 근로소득의 차지한 비율만큼을 총 근로소득으로 나눠서 계산한 그 외국 납부세 공제 그 한도만큼만을 공제해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바로 우리나라 국세청에 세금 신고할 때 계산한 산출세에서 곱하기 외국에서 근무해서 받은 소득을 바로 올해 외국에서 받은 소득뿐만 아니라 또 국내에서 받은 소득이 있다면 그걸 다 더한 총급여로 나눠서 계산한 그 금액을 한도로 해서 공제해주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직원 파견된 직원에 대해서 외국 납부세 공제를 계산할 때 반드시 공제 한도를 계산해줘서 그 공제 한도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꼭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외국에 파견된 직원에 대해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여러분이 보셔야 할 내용은 이거예요. 해외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한국에서 우리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 회사가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했겠죠. 그러면은 바로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국세청에 납부했다는 의미는 다음 연도에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지급한 경우에는 연말 정산을 통해서 세금 신고하면은 그걸로 끝난다.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서 여러분 연말 정산할 때 세금 신고할 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딱 두 가지겠죠. 첫 번째, 해외 파견 근로자가 외국에서 받는 그 급여는 우리가 국외 근로소득이라 말씀드렸죠.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이 있죠. 그죠? 월 100만 한도로 비과세된다. 건설 현장은 300만 한도로 비과세된다. 그래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줘야 한다. 두 번째, 바로 외국에 근무하면서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그 외국에 근무하는 그 국가에 세금을 납부했을 텐데 그 외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외국 납부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연말정산시에 외국 납부세 공제를 적용해서 세 공제에 반영해 줘야 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는 외국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현지 법인이 지급하게 되면은 연말 정산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현지 법인이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해서 우리나라 국세청에 납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연말 정산을 할 수가 없어요. 연말 정산이 할 수 없는 것은 없을 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도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5월 달에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해줘야 돼요. 자, 외국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5월 달에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확정 신고를 해줄 때도 우리가 똑같이 보셔야 할 내용은 바로 확정 신고하는 소득도 근로소득이죠. 또 근로소득이면서 외국에서 근무해서 받은 근로소득도 국외 근로소득이죠. 국외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똑같이 소득세 규정에 따라 국외 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종합소득 확정 신고할 때 비과세 규정을 정해서 세금 신고하면 되고요. 두 번째, 5월달 종합소득 신고할 때도 외국에 있는 과세 당국에 세금을 납부했겠죠. 자, 외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외국 납부세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국내에서 해외 파견된 직원한테 급여를 한국에서 지급하면은 한국에서 지급하는 우리 회사가 연말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직원은 별도로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외국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는 우리 회사가 연말 정산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줘야 돼요.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은 직원이 직접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존재하죠. 그렇게 외국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면은 본인이 직접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즉 외국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에 가입하게 되면은 납세조합이 외국에서 매달 지급한 급여분에 대해서 원천 징수해서 우리나라 국세청에 납부를 해줘요. 자, 매달 원천 징수를 했으니까 또한 납세조합이 뭐냐? 연말 정산을 수행해줘요. 그러면 연말 정산을 수행해주면 직원은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할 필요가 없죠. 바로 그러한 편의성 때문에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외국에서 급여를 받을 때 납세조합에 가입된 부분에 대해서 납세조합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말정산 때 납세조합 세액공제를 거의 볼 수가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거죠. 납세조합 세액공제라는 것은 산출세액의 5%를 공제해 주는데 올해 바뀐 것이 그 산출세액의 5% 곱한 것을 납세세액으로 공제해 주는데 한도가 새롭게 신설했어요. 연 100만 한도로 납세조합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이 납세조합 세액공제는 언제 받는 거냐? 바로 이거죠. 해외 파견된 직원이 급여를 외국 현지법에서 받을 때 연말 정산을 할 수가 없어서 본인이 직접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데 5월 달에 직접 종합소득 신고가 번거로워서 납세조합에 가입하게 되면은 납세조합이 연말 정산을 대신 수행해 주는데 그때 연말 정산을 수행할 때 납세조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납세조합 세액공제는 바로 요런 외국에서 급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납세조합에 가입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많이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리하면 여러분, 해외 파견 근로자의 연말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파견된 근로자의 급여를 한국에서 지급하면은 한국에 지급하는 우리 회사가 연말 정산을 통해서 세금 징하면 종결되는 것이고, 만약 파견된 직원의 급여가 외국에서 지급하면은 연말 정산이 할 수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해야 한다. 이게 해외 파견 근로자의 세금 신고 방법인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해외 파견 근로자의 인건비 세무 관리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해외 파견 근로자의 인건비 세무 신고 관련해서 설명드리면서 왜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납세조합 세액 공제는 어느 때 적용되는 것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걸로 해외 파견 구역을 통한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세액 공제, 또한 해외 파견 근로자 인건비 세무 관리 다 설명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